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히토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지금 히토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미국에 대해서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히토류 매장량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히토류를 확보하면 만에 하나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미국 편에선 우리 기업에 꺼내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히토류 카드가 대북 협력을 재개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참 우리나라에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로 북한을 도와줄 루트가 막히다 보니 이제는 히토류까지 들먹이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정말 북한에 히토류가 많을까요? 왜 이 얘기를 믿기 어려운 건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의 히토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자료가 한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인데요. 이 내용을 발표한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부 자료를 바탕으로 그 김종훈 의원실에서 자료를 낸 건데요. 이 정부의 색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이나 민중당의 색깔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만 갖고 논리를 전개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면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2011년에는 2천만 톤, 2013년에는 4,800만 톤에 달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4,800만 톤에 이른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통계에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료의 경우에는요, 매장량을 밝힌 곳이 두 곳입니다. 2011년 자료에서, 그러니까 2천만 톤이라고 밝혔던 그 자료에서는 북한 하병투자위원회라는 곳이 출처로 되어 있고요. 2013년 자료에는, 그러니까 4,800만 톤에 달한다고 했던 그 자료에는 조총련 기간지 조선신보입니다. 북한 하병투자위원회라는 곳을 한번 볼까요? 이게 2010년 7월에 설립된 위원회인데요. 북한의 외자 유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일한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도체 정권의 하수인들이니까 사실은 또 외자 유치를 해야 하는 그 설립 목적이 외자 유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를 뻥튀기 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만에 매장량이 2배 이상 된 것도 사실은 이 통계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출처는 조선신보와 북한 하병투자위원회로 서로 다르긴 하지만 2년 만에 2011년에 2천만 톤에서 13년에 4,800만 톤, 2년 만에 2배 이상 뻥튀기가 됐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비판 의식도 없이 지금 정부가 이런 자료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북한 하병투자위원회가 낸 자료와 그리고 조선신보가 낸 자료와 미국 지질조사국의 자료를 뒤섞어서 취급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히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4,400만 톤이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베트남이 각각 2,200만 톤, 그 절반이죠. 그 다음이 또 러시아가 1,200만 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김종훈 의원실에서는요, 북한은 이들 국가보다 히토류 매장량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자료에서 4,800만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USCGS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낸 자료보다 중국 4,400만 톤보다 400만 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김 의원 자료는 출처를 뒤섞여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북한 하병투자위원회에서는 중국의 매장량이 8,900만 톤으로 나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보다 거의 2배 이상이죠. 4,40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자료에서는 지금 북한 하병투자위원회에서는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매장량이 8,900만 톤입니다. 그러면 김종훈 위원실이 똑바로 얘기했어야 되죠. 만약에 북한 하병투자위원회 자료를 인용할 거였으면 중국 매장량이 8,900만 톤으로 인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미국 자료를 써서 중국 매장량이 4,400만 톤이니 북한이 중국보다 매장량이 많다는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소한 걸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단순 실수라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북한 히토류 매장량의 경제성입니다. 미 스탠포드대 토마스 소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쓴 책 중에 베이직 이코노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이 토마스 소웰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원의 매장량의 통계는 실제 그 땅 속에 그 자원이 얼마나 묻혀 있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자원 개발 비용과 자원 가격이다.
이게 얼마인지가 더 자원 매장량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석유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원유 탐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지리적 탐사 비용을 포함해서 원유를 찾을 때까지 값비싼 기계를 동원해서 메마른 땅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만약 원유를 개발하는데 배럴당 50달러가 드는데 그 당시 원유 가격이 배럴당 49달러라고 하면 원유 개발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팔아서 남는 돈보다 원유를 개발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원의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천년 자원의 매장량을 말하려면 당시 개발 비용과 자원의 가격 등 경제학적 개념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 자원이 활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북한의 히토류가 풍부하다고 해도 설사 경제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경수 북한 자원연구소장이 2014년 7월 VOA 방송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소장은 북한 히토류와 관련해 첫째, 2천만 톤, 4,800만 톤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매장량이 실제 맞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 둘째, 있다 해도 원광석의 히토류 함유 정도, 이게 품위라고 하는데요, 품위가 경제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생산 원가 개념이 없다. 품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원가 개념, 경제성 개념으로 접근할 때 과연 북한 히토류가 가치를 있느냐 여부는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와 관련해서 또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1년 12월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이라는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요, 북한의 히토류 매장이 돼 있지만 히토류의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히토류 매장량의 품위를 산화물 기준 0.5에서 0.6%라고 이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히토류가 산화물 기준 0.에서 0.6% 품위 정도인데 만약 히토류가 개발 가능한 경제성을 가지려면 이 수치가 2%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0.5%니까 고작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경제성을 가지려면 경제성이 갖는 히토류를 100으로 봤을 때 북한의 히토류는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에는 현재 모자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북한 히토류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남부 지역에도 엄청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서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히토류가 많다고 강조하는 이 정파나 그 부류에서는요, 히토류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사실을 쏙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이 히토류가 없어서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는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민둥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정제 공장을 다른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미국에서 남에도 불구하고 정제 공장을 미국에 두지 않고 중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북한의 히토류가 정말 많고 설사 경제성이 있다 해도 북한 내에 정제 공장 등을 둬서 하나의 패키지로 히토류란 자원을 공급하게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낳는다는 얘기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히토류를 끌어들여서까지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히토류에 대한 담론은 의도된 거짓이거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료가 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 광물자원 교류를 말하기 전에 발표할 자료의 맹점부터 따지고 밝히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히토류 매장량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